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핫도핫도 쌀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여러분들께서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여기저기서 노래를 불러달라는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참 밖에서 만나고, 밖에 지금 저를 아는 지인분들은 입장에서는 참 점잖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상당히 학식 있고, 위트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멀쩡한 사람인데, 이렇게 참 이런, 공중파에서 이렇게 막 노래도 부르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 참 어쩌든가 이거 유튜버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팬 서비스 차원에서 참 제가 별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요 박스 안에 있는 인물, 예, 박스 안에 있는 인물이 리나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죠. 오늘 요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이렇게 좀 모르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요 분이 요걸 대면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삼성전자에게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 현지에서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현지에서 보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관련해서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해서 수요가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팽팽해요. 여러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데가 있고 또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엇갈린 보고서가 너무 많아요. 좋은 쪽도 있고 뭐 조금 보수적인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서버 수요나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엇갈린 보고서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 뭐 전날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하고 ASML이 한 1% 정도 오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GPU 중국의 뭐 채굴이 어떻고 저떻고 뭐 그렇게 말이 잠깐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한 2.5% 오르고요. 뭐 TSMC나 인텔은 보합권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가 중요한데 지금은 그냥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미국에서 어떤 나오는 보고서들이 다 이 정확한 공통된 의견이 아니고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추세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요 인물, 리나 칸,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아마존 반독점의 역설로 명성이 높고, 뭐, 플랫폼 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뭐, 이런 회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전문가로 잘 알려진 리나 칸 교수를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으로 지명을 했어요. 근데 지명 자체가 워낙 파격적이어가지고 많은 이들은 이분이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하지만 예상을 깨고 이분이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공화당 의원이 무려 21명이나 찬성함으로써 69대 28로 인준이 통과되었습니다. 예. 한술 더 떠서 바이든 대통령은 리나 칸을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아예 위원장에 선임함으로써 사실상 이분은 역사상 최연소 위원장이면서 전무후무하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시가총액 1위부터 애플은 그렇다 치고 쭉 보면은 2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플랫폼 기업이 많은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앉혔어요. 참 재밌는 일이죠. 미국을 먹여 살리는 회사에 그를 때려잡는 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플랫폼 기업의 강력한 규제 전문가로 알려진 분을 앉혔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플랫폼 기업이 규제가 들어가겠구나. 자, 플랫폼 기업이 규제가 들어가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하고 연관이 있을까? 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어떤 이런 내피셜, 예, 여러분, 예, 어디만 가능하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주가와 동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은 뭡니까? 결국은 막대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죠. 막대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막대한 서버 수요는 막대한 반도체 수요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이 플랫폼 기업이 규제를 당하고 위축된다면 당연히 반도체 쪽에도 일부 영향이 분명히 올 수도 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주가가 만약에 상승을 못하면 물론 반도체 기업에도 물론 그게 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따지면 또 미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이 두 가지 의견을 저는 동시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자, 지금의 자본, 지금의 돈의 흐름은 플랫폼 기업으로 많이 갔어요. 왜냐? 투자 없이 그냥 하나의 플랫폼만 만들면 엄청난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플랫폼 기업으로 많은 어떤 자본이 갔다면 가는데, 삼성전자나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회사,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회사는 사실은 돈이 잘 안 왔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 돈은 돌고 돌거든요. 돈은 돌고 도는데, 이제 만약에 플랫폼 기업에 막대한 이제 어떤 규제와 이런 것이 들어가면 다시 이 자본의 흐름이 이런 제조, 왜냐면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는 반면에 이익이 뭐냐면,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경쟁 회사들이 없어져요, 계속. 예, 살아남는 1등, 2등은 결국에는 다 모든 시장을 다 먹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은 그런 케이스고 TSMC도 비슷한 케이스죠.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1위, 2위 삼성전자하고 TSMC 말고는 경쟁 회사들이 EUV 공정 자체를 못 들어가죠. 왜냐?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대한 투자가 가능한 1위, 2위 이런 업체들만 그것의 과실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살아남는 거, 큰 수익을 내는 건 1등 회사가 살아남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 플랫폼 기업이 이렇다고 해서 규제가 들어가고 이렇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뭐 네이버 카카오도 네이버 카카오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있어요. 그 법안은 뭐냐면 플랫폼 공정화법, 뭐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대중소기업 뭐 상생 협력 촉진법 뭐 이런 게 공정위에 플랫폼 공정화법은 지금 공정위에서 이제 낸 거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방통위에서 낸 건데 뭐 이러면 유식하지 않습니까? 예, 넘어갈게요. 또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하실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어떤 정부나 어떤 당에서도 이게 상권 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영업 시한이라든지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을 지금 개정하고 아니면 새롭게 올리고 하는 뭐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규율 어떤 범위가 지금 상당히 지금 조율되고 있고 규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쿠팡이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지금 배달의 민족도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규제 법안을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이쪽에 매출이 줄고 확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돌고 돌면 결국에는 이 플랫폼 기업이 규제가 들어가고 위축될 때 또 다른 대안으로서 이런 전통 제조, 승자 독식에서 성공한 전통 제조도 결국에 한 번은 크게 해줄 날이 분명히 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주가와 메모리 반도체 어떤 서버 수요와 같이 어느 정도 동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순환매 측면에서 그런 쪽도 우리가 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저는 말 그대로 썰이에요. 오늘 썰인데 이러한 큰 그림을 가면서 시장을 보는 것도 우리의 안목을 넓힐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